너는 장기로 보유한 1주택자, 장기로 거주한 1주택자인데 너가 무슨 투기냐? 너는 투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팔고 이사 가라 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양도세가 발생한다는 게 뭐예요? 양도세, 양도 차익. 내가 산 가격 대비 파는 게 비싸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라는 건데 1주택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 집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옆에 집도 오르고 옆 동네도 오르고 다 올랐단 말이에요. 양도세가 발생한다는 거는 결국에 집값 값이 전 평생 했다는 거죠. 뭐 5년, 10년 동안 물가도 오르는데 집값이 안 오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죠. 근데 넌 1주택자야. 장기 보유, 장기 거주했어. 자, 그러면 너 왜 이걸 팔아? 이사를. 아, 그래? 그럼 이사 가는 집도 올랐겠네. 라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이사 갈 집도 비쌀 거 아니에요. 나는 2026년 시가로 팔고 내가 살 집은 2015년 가격으로 살 방법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1주택자한테 양도세를 걷기 시작하면요. 사실상 이사를 막습니다. 내가 살던 동네에서 팔고 양도세를 확 낸 다음에 지금 내가 살던 동네보다 훨씬 안 좋은 동네로 가라 라는 개념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요 소득 금액의 공제였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변경안이 뭐냐면 평생 한 번, 평생 1인당 2억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자로 지금 법안이 하나 이제 발의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이 법안의 취지를 보면요 이거예요. 양도 차익이 클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한남동이나 뭐 반포에 아파트를 뭐 50억 주고 샀는데 뭐 120억에 팔았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야, 그러면 누가 70억을 벌었어? 70억을 벌었는데 양도세가 원래는 뭐 한 30억, 40억 나와야 되는데 80% 공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6억만 내는 거죠. 70억을 벌고 세금 6억 내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다 해가지고 양도 차익이 커질수록 너무 양극화가 커지니까 야 이거를 걷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특공이라는 게 있다 보니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막 30억, 50억을 벌어도 세금이 그렇게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똘똘한 한 채를 유발하고 있다.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평생 2억 원으로. 근데 1인당 1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부 합산으로 할지는 뭐 모르겠어요. 안 하겠죠? 그럼 뭐 공동명의면 4억 정도 깎아줄라나? 자, 어쨌든 이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뭐 조합원 입주권 뭐 이런 것들에 지금 장특공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뭐 사라지고 장기 보유 세액공제 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장특공을 뭐 고려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2억 정도가 나오려면은 지금 12억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잖아요. 1주택자는. 그러니까 12억부터 넘어가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한 대략 한 17억, 뭐 20억 뭐 이 정도까지는 비슷한 효과가 날 것 같은데 뭐 20억이 넘어가는, 30억이 넘어가는, 50억, 70억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에서는 엄청나게 세금이 증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요, 고가, 뭐 사실상 다 서울이겠죠. 서울, 뭐 부산 일부 아파트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고가 주택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할 건가? 라는 게 저는 의문이기는 한데 할 확률이 지금 높아 보여요. 왜 그러냐? 이게 지금 거래세를 인상하는 것과 인하하는 거는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언가 세금을 붙인다라는 거는 규제입니다. 규제. 거래에 세금을 붙인다는 건 뭐예요? 거래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래세가 붙는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 거래세를 인하하는 건 뭐예요? 거래에 세금을 낮추면 거래를 많이 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거래세 인상 개념이죠. 이건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거래할 때 차익에 세금을 붙이는 거니까 야, 너 차익이 너무 크다. 나한테 세금을 좀 줘라 라는 거죠. 근데 이걸 1주택자들은 그래도 많이들 깎아줬는데 여기에 거래세를 올린다는 건 뭐예요? 이제 1주택자들도 거래를 좀 제한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똘똘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높고 취득세도 거의 사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보유세는 그냥 OECD 평균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다 높은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거래세가 막 80%니까 보유세는 뭐 낮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똘똘한 한 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 번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거래세를 너무 많이 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거래세 대비 보유세는 낮으니까 제일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버틴다. 보유하면서 버틴다. 거래하면 계속 손해가 발생하니까. 자, 그러면은 똘똘한 한 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세를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보유세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거래세가 낮아지니까 거래가 활발해지고 보유세가 높아지면 거래세에다가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은 안 팔고 계속 버티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매물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거래세를 차라리 풀어주면 이거 뭐 세금이 막 2, 30억, 50억, 70억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고가 주택들 가격이 확 내려가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요, 이렇게 되면은 한번 산 분들은 절대 안 팔 겁니다. 왜냐면 이걸 파는 순간 다시는 이 정도의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양도세를 내는 순간 다시는 그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100억짜리를 팔고 세금을 만약에 뭐 40억 냈어요. 그럼 60억 남잖아. 그럼 60억으로 100억짜리 집 다시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안 팔고 더 버티는 전략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입지일수록 이제 매물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법안이 나왔는데 뭐냐면, 자, 그래? 그러면은 못 버티게 하겠다. 종부세를 더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같은 분들이 이제 또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법을 일부 개정하겠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종합부동산세 올리자. 이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취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종부세를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 법안의 어떤 발의 이유고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종부세를 너무 많이 깎아줬다. 그러니까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되니 할인 같은 것들을 하지 말자라는 게 법의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요 개념을 삭제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우리가 쇼핑하러 가면은 그 매장에서 뭐 40% 할인, 뭐 20% 할인, 뭐 60% 할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일 기간을 둡니다.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일종의 종부세 세일 그 할인율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0에서 100 사이로, 그러니까 60이라는 거는 40% 할인을 해준다는 거고요. 100%를 적용하면은 할인율이 0%죠. 그냥 정가 다 주고 세금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꽤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걸어뒀을까 생각해보면, 정부가 무언가를 운영을 하다 보면 외국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예상치 못한 것들이 그 시장에 막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세금을 어느 정도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막 세상이 막 너무 막 힘든데, 막 경제가 막 무너질 것 같은데 증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감세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이걸 맨날 법으로 바꾸면 힘드니까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그냥 바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유치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힘들 때가 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럴 때는 좀 깎아주고 부자들이 좀 먹고 살만하면 좀 올리고 뭐 이럴 수 있는 룸을 준 거죠.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없애자는 거예요. 그럼 없애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에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에 서울 아파트 웬만한 괜찮은 곳들이라고 할 만한 곳들은 공시가격이 50%씩 올랐죠. 그러니까 공시가격 많이 올랐는데 기본 공제는 똑같죠. 이거 빼고 여기에다가 할인율로 60%에서 100%를 적용을 했었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율, 그리고 여기서 세액공제, 고령자나 뭐 장기 보유하고 뭐 이러면 조금 깎아주는 게 있거든요. 요 구조에서 할인율이 없어지니까 과세 표준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리고 과세 표준에 연동돼서 세율도 바뀌거든요. 이게 누진세예요. 그러니까 누진세 자체도 적용 구간이 한 칸 막 두 칸 올라가는 겁니다. 이 할인율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가면서 세율이 팡 올라가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세율이 바뀌었냐? 세율도 이번 법안에 보면 바뀌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과세 표준, 아까 말한 공시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뺀 거, 나머지 쪽, 그게 이제 3억 이하면 0.5였는데 이것도 0.9 정도. 그러니까 1주택자도 조금씩 막 다 올리는 거가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뭐 한 0.1%, 0.2%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싼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 연예인들 청담동네 사놓은 집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0.5%씩 막 올려요. 이거는 이제 1주택자도 세율이 상승합니다. 근데 세율도
오르고 공제 할인율인 공시가액 그 비율도 삭제되면은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2주택자는 원래는 1주택자랑 동일하게 취급을 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또는 3주택 이상으로 다시 이게 문재인 정부 때로 이제 복귀하는 법안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조정 대상 지역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토어제 걸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전역, 경기도 12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자 투기거래 지구이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3단 콤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2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중과입니다. 중과는 어떻게 되냐? 뭐 예를 들어 보통 여기 구간 애들도 좀 걸리시거든요. 이 정도. 3에서 6억. 과세 표준이 3에서 6억이라는 거면 그래도 꽤 비싼 집이에요. 그러면 뭐 한 15억, 뭐 한 20억 뭐 이 정도 때 갑니다. 1주택자냐, 공동명의냐 이런 게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거기 2배 이상 들어가죠. 2배 이상의 세율이 증세된다 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위로 가면 너무 세니까 더 많이 못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이 정도로 세율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율이 2배 이상 막 늘어납니다. 2주택자. 근데 중과 대상이 많아졌죠. 지금 이제 서울 그리고 경기도의 웬만한 지역들이 다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여기에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자, 그래서 요 법안대로라면은 대략 그냥 내가 내던 세금의 한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26년도에 집값이 좀 더 올라가지고 공시가격이 더 올라갔다 그러면은 한 2배 반, 3배 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정도의 개정안이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종부세의 취지라는 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20년 전에 발표됐던 이 종부세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취지가 이미 퇴색을 했습니다. 원래 종부세 최초의 취지는요, 부자들이 좀 세금을 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위헌 소송도 가고 막 했습니다. 왜냐면 부자가 원래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왜 또 내라는 거냐 뭐라는 거였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뭐 했어요. 2003년에 이걸 발표해가지고 2005년쯤부터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대상자가 누구였냐면은 뭐 한 압구정 현대아파트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집으로 뭐 제일 비싼 거 가지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뭐 했었습니다. 물론 뭐 다주택자 분들도 했겠죠. 그래서 그때 이게 뭐 제가 이제 추정치랑 뭐 이런 걸 모아가지고 이제 차트를 만든 건데 대략 한 7만 명 정도가 처음에 부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7만 명이니까 5천만 국민 중에 7만 명이면 그래도 꽤 적은 숫자죠. 뭐 0.2% 3% 뭐 정도 되겠죠. 뭐 가구로 치면 뭐 그 정도 좀 더 늘어날 거고 어쨌든 1% 이하의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부자니까 좀만 내줘라 뭐 이런 취지였어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120만 명까지 갑니다. 7만 명이 내던 어떤 그 고액 부자들에게 좀 세금 좀 걷자라는 취지가 120만 명한테 걷어요. 그러니까 120만 명이면 사실상 이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 내는 거죠. 물론 이제 안 내는 분들이 훨씬 많은 세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게 취지랑 좀 어긋났죠. 그러다가 이제 이 금리도 올라가고 하는 22년, 23년에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금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여러모로 내려간 게 지금 내려간 게 지금 한 60만 명 정도가 냅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에서도 벌써 한 10배 정도가 세금을 더 내고 있어요. 이 세금 내는 사람의 인원이 한 10배 늘어났는데 이번 만약에 입법이 실제로 통과가 되면요 여기서 한 2배는 늘어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또 100만 명을 돌파하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세금도요 옛날에는 처음에 뭐 7천억인가? 7천억 걷다가 잘 거칠 때는 한 7조를 걷었거든요. 거의 7조 정도 걷었다가 조금 줄어가지고 지금 3, 4조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세금이 뭐 10배 정도 늘어났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또 확 한번 올라가겠죠? 이게 정말 통과가 되면요. 자, 그럼 이게 될 것이냐? 근데 이거 보면요 요즘에 이제 대통령이 거의 매주 뭐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강력한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으로 무언가를 이제 좀 시장을 확 누르겠다라는 거를 사실상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선거가 지금 6월이니까 이제 2달이 채 안 남았는데 세법 개정안 이런 게 7월 말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사실상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증세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많이 증세가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기준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나온 이 어쨌든 입법이 어느 정도 그 엿보기